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뭐 강세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가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죠. 반도체 쪽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상 부분에 있어서 규제, 수출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일정 부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쪽 섹터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AMD 같은 경우도 4.7%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퀄컴도 마찬가지로 4%대. 소부장 쪽에 있어서도 뭐 ASML이라든가 램리서치 이런 기업들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날 한국 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STO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죠. 미국 시장에서도 이 코인 이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돼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금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 되길 바란다. 뭐 기회는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스타링크에 대한 부분들 언급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테슬라도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인 약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로보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 이외에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가 원자력 쪽 섹터의 종목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고점권역에 매물소화입니다. 이 정도에 대한 강세라면 정고점 자리 때 이 자리 때의 돌파 시도도 뭐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S&P 500이라든가 다우지수 다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이 시장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덧 작년 7월 달에 고점권역까지 다가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PBR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0.97배 정도 수준입니다. 좀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단기적으로 좀 이격이 벌어진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죠. 갭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갭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너무나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고, RSI 지표 같은 경우도 과열권역에 좀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금융 투자가 전날 이제 매도가 좀 나와줬다라는 거, 이 부분들 같은 경우 금융 투자 쪽에서 일단 차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에 그 동시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포트에 대한 이 구축,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저가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시장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외국인 쪽에서 주구장창 매도를 했던 삼성전자도 지금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고점 자리대와 241선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조선 섹터들이 이제 조금 피로도가 쌓여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그나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외의 종목분들의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하나엔진, 세진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도 일단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방산 쪽 섹터들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다만 이제 이들 기업들이 추세가 꺾였다. 추세가 이제 꺾였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고 오랜 기간 동안 주도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 이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만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지금 동시만기 이후에 저는 예상은 일단은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인해서 매도가 나와주는 교체를 해주는 그런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섹터들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좀 나오죠. 원자력 쪽 섹터도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뭐 AI, 그다음에 STO 관련주들도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다가 증권, 금융주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 PBR 종목군들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결국 저 PBR 같은 경우는 뭐 증권, 금융 쪽이라든가 지주사 이쪽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 고배당주로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 최근에 선택되어진 종목군들 이외에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 부분들이 약간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뭐 선취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들 섹터들이 확산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지주사인 한화, 이거래일지에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SK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 LX 홀딩스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HD 현대라든가 부산 지속적으로 좀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주사 쪽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 지주 같은 경우도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는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GS 같은 경우도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외에 문제 중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순환매로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CJ라든가 롯데지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눌러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번 눌림목 매수 포인트는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하나투자증권도 어느덧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방송 출연을 하면서 여러 번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속성이 있는 최근 들어서는 연속성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많이 눌려있는 종목군들을 따라갈 거냐 이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양쪽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찌됐든 대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있죠. 삼성전기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도체 쪽 섹터는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LS텍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리노공업 뭐 이런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EB하이텍 뭐 이런 기업들도 바닥을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가온칩스라든가 AD 테크놀로지라든가 AD 칩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반도체 쪽 섹터는 어느 정도 이격 조정까지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반도체 쪽은 선취를 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밀려 있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가 참 고민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게 LNF에 대한 부분들, 재무적인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 그래요. 일단 대장은 LG 엔솔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조정입니다. 21선의 조정 저항을 받고서 눌리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저점을 깨고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라 이게 기간 조정이 좀 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일단 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저점을 깨지 않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다라면 이평선들을 좀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건데 저점을 깨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기간 조정을 하게 된다라면 이평선이 밀집이 되고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종목군들마다 선별적으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뭐 애경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보마그네틱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바닥 권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거래량을 좀 동반되면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럼 2차 전지 쪽 섹터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건 수심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좀 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선별적으로 종목군들이 흐름들이 나온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여유를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이격 부담이 좀 있죠. 이격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는 거. 만약에 추격 매수가 힘들다, 난 바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그 소통 공간을 좀 마련해 놨습니다. 댓글란에 보시게 되면 제가 소통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QR코드를 찍고서 들어오셔도 소통 공간에 접속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저녁 때 공부방을 좀 진행하면 이곳에서 진행을 하니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게 되면 어, 공부방 진행할 때 알림이 뜨겠죠? 그때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